왜 그러면 문성근을 겨냥했느냐. 김여진 씨와. 예, 근데 김여진 씨는 사실 김여진 씨도 뭐 좀 미움을 받던 연예인이지만 개념 MB 정부 연예인이죠. 때, 예, 개념 연예인이지만 그 타겟은 문성근이었다고 합니다. 왜 문성근이었냐? 그 봉도사님 알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그 문성근 대표가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야권 통합 운동을 밀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가두에서 야권 통합해서 정권 교체해보자 뭐 이런 요지에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만 명 가까이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예.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고요. 예. 그 혁신과 통합의 상임 대표가 이해찬, 문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국. 예, 그분들이 상임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하고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한 문성근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하여 이런 그 웹자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눈으로 합성사진. 봤다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글들 있잖아요. 문성근에 대한 안 좋은 도덕적인 뭐 음해 예, 그런 글들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닉으로 몇 분이 들어와서 막 내부를 이간하는 독을 확 뿌려요. 그럼 내부가 동요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의 닉이 싹 없어져요. 그 닉 아예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익명으로, 익명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죠. 예. 익명이죠 거기는. 아니 이제 들으신 분들 닉이라고 하면 닉네임. 예.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문성근에 대한 또 도덕적으로 무슨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이 확 돌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40살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50이 훨씬 넘고 60을 바라볼 예. 시인데 그런 게 돌아요. 아니 과거에 그 개인 사생활 같은 거 누구누구와 사귀었다 뭐 누구누구와 네. 무슨 관계라고 한다는 게 수년 전에 혹은 10여 년 전에 끝난 게 마치 그때 진행되는 것처럼 소문이 돌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왜 그러지 이제는 할아버지 필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게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게 돌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성근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의 핵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그 운동을 깨기 위한 게 목표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었대요. 예, 요거만 한 게 아니고 찌라시에도 문성근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권 통합 뭐 서명 받습니다 이렇게 막 그 길거리에서 좌판 깔고 막 이렇게 외치면 꼭 몇 분이 저희를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누군가 하면 선관위. 선관위. 네, 오. 저희는 팬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근데 눈빛이 팬은 눈에서 꿀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서 독이 흘러요. 그래서 레이저 쏘면서. 예,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게 선관위에서도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 막 위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다양한 방식의 공작이 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국정원이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야권 통합 운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었던 이상한 장면이 그걸 전부 깨니까 국정원이 딱 있고 그것들이 또 보고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서도. 아니 뭐 기획서가 있겠죠? 있죠. 그거 이름 자체를 특수공작이라고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합성사진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수공작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게 너무 아시는 분들이 다 황당해하는 정도죠. 김재동 씨가 MBC 파업 때 와서 한 발언이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만나고 가서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서 6시 30분 네. 설해마을 김재동 만남이라고 했다고. 국정원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사실이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이제 문성근 씨가 조사를 받았고 오늘 김미아 씨가 조사를 받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 출두를 하신 것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2012년도에 제가 김미아 씨 책 그 법률 검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책 제목이 웃기고 자빠졌네 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KBS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쫓겨나는지를 자세하게 쓰신 건데 그 책을 지금 읽어봐도 그때는 되게 황당했어요. 설마 보면서도 야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거 아니냐 걱정돼서 실명 같은 거 좀 빼셔라. 아니면 너무 사실로 확정하지 말고 추측
그 약간 애들러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심했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문성근 씨는 국정원 직접 개입을 했지만 김미아 씨 같은 경우 그런 방송국에서 방송국 간부들이 김미아 씨를 굳이 그렇게 찍었던 건 뭐예요? 위에 뭔가 누군가의 그렇죠. 명령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미화 씨의 경우는 그때 세계는 우리는 네,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게 광고도 많이 들어왔고요. 청취율도 네, 높은 청취율도 프로그램. 높았고 지금의 원래 정봉주의 정치쇼 같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죠. 그렇게 정봉주가 더 인기가 낫죠. 엄마. 영원히 영원히 기자님, 출연하세요. 야. 영원히. 딱딱 들지 마세요. 야. 여기 신경 쓰여요. 네. 여기 이렇게 칠 때 여기 쇠가 딱딱 부딪히니까. 고 기자님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요? 찍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경쟁력으로 저는 충분하세요. 여러분들끼리 각자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네. 고란 기자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최민희 그 여기 누구죠? 이분 누구죠? 양언니요. 양언니요. 두 분 오늘 마지막 방송 참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국정원이 아니라요. 정봉원이에요. 우리 이 정봉원의 포갑을 폭로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 그래서 이게 어저께 이제 태를 주고받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검찰이 기소하는 건 또 그렇지만 예. 그 연예인들께서 모이셔서 그 82명의 연예인들을 최대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을 모아서 또 고발을 하실 생각이고 예. 소송도 하실 생각이래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모으고. 근데 그러고 저희가 있다. 방송할 때마다 꼭 상기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그 문성근 씨가 그렇게 활동한 게 2011년도예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이해찬 총리와 문성근 이런 분들이 해서 2012년 초에 민주당과 합당 1월에 그 합당 전당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 열 때 저는 감옥으로 막 들어가고 그 기억나죠? 예, 감옥 네. 들어가면서 제가 최고위원회 참여해서 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날 서버가 마비가 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70만 명이 가입해요. 당원에. 그 당원이 아니고 국민 경선이요. 국민 경선에 아. 참여해 주세요 해갖고 그래서 참여해 주십시오 해갖고 그때 100만이 넘어가요. 근데 제가 최고위원회 들어가면서 11월 말에 혁통하고 통합하기 바로 직전에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이 민주당을 살려야 제가 감옥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죠. 그때 기자회견 예. 했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문성근 씨. 그 2011년 내내 거리를 다녔는데 2010년 8월 31일 날 시작했고요. 그래갖고 근데 네. 이제 그때 우리 뭐 이제 나 무슨 수 낙검수. 그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그럼 무슨 수인데 취소입니다. 모꼼수. 네. 나 무슨 수 모꼼수. 모꼼수,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문성근 선배가 좀 그 나오라고 같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쪽 팟캐스트 하는 거 바빴고 이제 못 나가 뵙고 그랬었는데 또 문성근 님의 부친께서 문익환 목사. 네,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으셨던 민주화 분이 운동의 상징. 네. 남북도 예. 대화에서도 큰 짐이 기여를 많았어요. 하셨었고. 가방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무거워서 가방 같이 들고 다녔던 정봉주. 이른바 가방 모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정봉주. 정봉주. 아, 참 제가 가끔 그 봉도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30년 전에 알던 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33년. 33년 땡 왜요? 어쨌든 85년도에 만났고 85년도에 만난 그 해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람도 33년. 그리고 최민희 의원을 만난 것도 33년. 독립선언서도 33인의 독립선언. 근데 이상하게요. 그냥 그때랑 똑같아요. 느낌이나 이게 참 신기하죠. 야. 오랜 친구. 오랜 친구 문성훈 그래서- 씨는 네. 김효진 씨 애들이 어려서 걱정이다. 네, 맞아요. 네. 아, 같은 엄마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김여진 씨도 SNS에다 심경을 올리셨는데요. 이 가족들을 아니 지금 이곳에서 함께 촬영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어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난 일이다. 아무리 되뇌어도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다. 또 이 추악함의 끝이 어딘지 똑바로 눈 뜨고 보고 있기가 힘들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다 그냥 피눈물을 네. 나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정점에는 그 이 방송을 오해하신 분, 예. Misunderstand Broadcasting, 네. MB. 아니 김미아 씨도 아침에 출두하시면서 지금도 고통스럽다. 이걸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풀어내면 이제 다 고통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또 한 번의 힘든 과정이라는 이 거예요. 두 분의 대표 선수 뒤에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김규리 씨, 민선 씨였잖아요. 얼마나 예. 방송이 안 되면 이름까지 바꿨어요. 아. 제가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얘기는 2012년 12월 19일 문재인 당시 후보가 지고 네. 정권 교체 실패한 날 무슨 그 연예인이 하는 타이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이태원. 네. 거기 와갖고 식사하고 소주 한잔 하다가 뭐 소주 와인 한잔 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그 김규리 씨를 말렸다. 아니 근데 사실 근데 본인은 이게 자기의 연기력이나 이런 게 문제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어제 심경을 얘기했잖아요. 여배우로서 꽃다운 나이를 다 보냈다. 그러게요. 아니 배우 김규리 씨가 뭘 특별한 게 한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광우병 소고기 광우병. 파문 때 네. 광우병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는 말이 네. 그래요. 이 말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SNS에도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그리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표현의 그렇게. 자유가 보장이 그러니까요. 돼야죠. 아니 네. 그리고 문성근 선배도요. 그 2000년에 노사모 시작하실 예. 때 나이가 그때가 4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 출석할 때 YTN에서 거의 생중계를 하다시피 예. 했거든요. 아, 너무 그 화면을 본 분들이 너무 깜짝 너무 놀란 마음이 거예요. 아팠어 그러니까 정말. 그 팬들의 그 뭐 기억 속의 네, 문성근은 40대 후반에 그때 네. 왜 지적인 배우로서 예. 되게 인기 끄실 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진행자로서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남아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경선할 때 노무현 대통령 흔들 때 그때 개혁당 참여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 문성근 모습은 40대 중후반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규리 씨도 진짜 안타깝고 김미화 씨도 안타깝고 문성근 선배도 연예인으로서 초절정이었던 그럼요. 시기에 이런 블랙리스트 대상이 돼서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2008년 떨어지고 2012년 감옥 갔는데 DNA 자체가 뱀파이어 DNA니까 안 늙으니까 관계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은 늙잖아요. 정말 출두하시는 모습 보니까 비결 너무 좀 마음이- 알려드리세요. 좀. 비결이요? 철이 안 들면 돼요. 진짜 문성근 씨가 대단하다는 게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나와있어서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던 게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는데 사실은 집도 팔아서 오피스텔 옮기고 그 돈으로 생활하셨다면서요. 그 얘기요. 9년 동안. 제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연예인 차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대표님 이제 저기 무슨 뭐 소속사도 있고 그러세요? 살아났어요? 네, 그래갖고 기사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얼마만이냐 이분이 이 차 타는 거 본 거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죄가 돼야 되는 게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점에 누가 있는지 정점을 정확하게 타겟팅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뿌리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요. 네. 이게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면 옳지 않지만 칡넝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칡넝쿨 이런 게 산소 파고 들어가면 아주 지겹거든. 그렇죠. 그 칡을 뿌리를 뽑아요. 근데 칡이 웬만해서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아. 더 두껍고 질겨져서 산소를 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뿌리채 뽑아야 되거든요.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 아멜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살아남은 어설픈 악에 대한 용서는 더 큰 악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근데요 칡뿌리가 화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식품을 근데 그 칡뿌리가 산소 파고 들어오면 속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이 저렇게 유지되는 게 그런 수없이 많은 칡뿌리 무슨 이게 막 엉켜서 방향이 조금 틀리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왜냐하면 문성훈 선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속보로 뉴스 뜬 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 댓글 관련돼서 그 정점에 계신 분을 검찰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가 맞나요? 박 시장. 네, 예, 그렇게. 예, 근데 보도가 고발이 나왔어요. 맞아요? 고발이 고소가 맞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인 본인은 어떤 고소. 걸로 본인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건 피해 입을 고소예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가 고소. 됐어요. 예, 제3자가 하게 되면 고발. 고발. 제가 할 것까지 다 뺏어서 MC께서. 그러면 만주 변호사 그러면 대선까지 왔어요. 나는 이제. 고발한다 봉도사를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나는 고발을 받는다 최민희를. 김미아 씨 같은 경우 그럼 방송국에서 방송국 간부들이 김미아 씨를 굳이 그렇게 찍었던 건 뭐예요? 위에 뭔가 누군가의 그렇죠. 명령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김미화 씨의 경우는 그때
세계는 우리는 네,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게 광고도 많이 들어왔고요. 시청률도 네, 높은 청취율도 프로그램. 높았고 지금의 원래 정봉주의 정치쇼 같은 거죠.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정봉주가 더 인기가 낫죠. 엄마. 영원히 기자님, 출연하세요, 야. 영원히. 딱딱 들지 마세요. 야. 신경 쓰여요. 네. 여기 이렇게 칠 때 여기 쇠가 딱딱 부딪히니까. 고 기자님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아, 그렇게 그래요? 눈치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경쟁력으로 저는 충분하세요. 여러분들끼리 각자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네. 고란 기자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최민희 그 여기 누구죠? 이분 누구죠? 양언니요. 양언님. 두 분 오늘 마지막 방송 참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국정원이 아니라요. 정봉원이에요. 우리 이 정봉원의 포갑을 폭로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 그래서 이게 어저께 이제 태를 주고받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검찰이 기소하는 건 또 그렇지만 예. 그 연예인들께서 모이셔서 그 82명의 연예인들을 최대 장면이 그걸 전부 깨니까 국정원이 딱 있고 그것들이 또 보고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서도. 아니 뭐 기획서가 있겠죠? 있죠. 그거 이름 자체를 특수공작이라고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합성사진 네.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수공작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게 너무 아시는 분들이 다 황당해하는 정도죠. 그러게요. 그 김재동 씨가 MBC 파업 때 와서 한 발언이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만나고 가서 자기한테 아. 문자를 보내서 6시 30분 네. 설해마을 김재동 만남이라고 했다고. 근데 국정원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사실이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이제 문성근 씨가 조사를 받았고 오늘 김미아 씨가 조사를 예. 받잖아요. 이제 예. 조금 전에 출두를 하신 것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2012년도에 제가 김미아 씨 책 그 법률 검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책 제목이 웃기고 자빠졌네 라는 아. 책인데 그러니까 KBS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쫓겨나는지를 자세하게 쓰신 건데 그 책을 지금 읽어봐도 그때는 되게 황당했어요. 설마 보면서도 야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거 아니냐 걱정돼서 실명 같은 거 좀 빼셔라. 예. 아니면 너무 사실로 확정하지 말고 추측 그 약간 애들러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심했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문성근 씨는 국정원 직접 개입을 했지만 왜 그러면 문성근을 겨냥했느냐. 아, 김효진 씨와. 예, 근데 김여진 씨는 사실 김여진 씨도 뭐 좀 미움을 받던 연예인이지만 개념 MB 정부 연예인이죠. 때, 예, 개념 연예인이지만 그 타겟은 문성근이었다고 합니다. 왜 문성근이었냐? 그 봉도사님 알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그 문성근 대표가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야권 통합 운동을 밀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가두에서 야권 통합해서 정권 교체해보자 뭐 이런 요지에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만 명 가까이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예.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고요. 예. 그 혁신과 통합의 상임 대표가 이해찬, 문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국. 예, 그분들이 상임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하고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한 문성근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하여 이런 그 웹자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게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게 돌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성근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의 핵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그 운동을 깨기 위한 게 목표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었대요. 예, 요거만 한 게 아니고 예. 찌라시에도 문성근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권 통합 뭐 서명 받습니다 이렇게 막 그 길거리에서 좌판 깔고 막 이렇게 외치면 꼭 몇 분이 저희를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누군가 하면 선관위. 선관위. 네, 오. 저희는 팬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근데 눈빛이 팬은 눈에서 꿀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서 독이 흘러요. 독이 흘러요. 그래서 레이저 쏘면서. 예,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게 선관위에서도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 막 위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다양한 방식의 공작이 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국정원이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야권 통합 운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었던 이상한 눈으로 합성사진. 봤다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글들 있잖아요. 문성근에 대한 안 좋은 도덕적인
뭐 음해 예, 그런 글들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닉으로 몇 분이 들어와서 막 내부를 이간하는 독을 확 뿌려요. 그럼 내부가 동요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의 닉이 싹 없어져요. 그 닉 아예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익명으로 익명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죠. 예. 익명이죠. 거기는. 아니 저 들으신 분들 닉이라고 하면 닉네임. 예. 아이디어.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문성근에 대한 또 도덕적으로 무슨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이 확 돌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40살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50이 훨씬 넘고 60을 바라볼 시인데 그런 게 돌아요. 아니 과거에 그 개인 사생활 같은 거 누구 누구와 사귀었다, 뭐 누구 누구와 네. 무슨 관계라고 한다는 게 수년 전에 혹은 10여 년 전에 끝난 게 마치 그때 진행되는 것처럼 소문이 돌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왜 그러지 이제는 할아버지 필인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